사진가는 사진을 전문적으로 찍는 사람입니다. 전문 사진가는 사진을 주요 수입원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한편 아마추어 사진가들은 단지 재미를 위해 그리고 특정 사건, 감정, 장소 또는 사람을 기록하기 위해 사진을 찍습니다. 아니, 한국 남자들한테 냄새가 난다고요? 영국 미녀가 일본인 때문에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데 해외 감동 사연. 너도 나. 맙소사. 아니 도대체 왜 연락이 안 되느냐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말을 해야 알지. 켄.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영국 여성이 몹시 답답해하면서 화가 잔뜩 나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사진작가를 하는 조지아라고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결혼한 신혼인데요. 남편과 만나게 된 일화를 들려주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제가 영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살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었거든요.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우선 저는 동양을 좋아하는 사진작가입니다. 사진 배경을 늘 동양 문화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서양에서는 볼 수 없는 색다름이 늘 저를 매료시키죠. 저는 프리랜서라서 자유롭게 세계를 돌아다니는 편이에요. 그 중에서 저는 일본, 한국을 특히 좋아한답니다. 특히 오키나와 해변은 뭔가 이국적이면서도 동양적인 매력이 있어서 자주 쉬러 가곤 합니다. 한국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K문화 열풍으로 저도 TV로만 접했고 직접 가본 적은 없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 정말 예쁘고 멋있지 않나요? 드라마의 달콤함에 저는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실제로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요. 이번에는 동양의 도시 생활에 대한 주제로 사진을 찍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1인 GDP만 보아도 한국이 아시아 1위 세계 5위 국가라고요. 군사력도 한국이 세계 5위랍니다. 그래서 저는 주 메인은 한국이지만 일본을 갔다가 한국을 갈 계획으로 떠나게 되었답니다. 저는 좀 자유로운 영혼이라 아주 빡빡한 일정으로 가진 않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모두 담아내고 싶어서 일본, 한국을 왔다 갔다 할 생각이었죠. 게다가 파친코와 경성 크리처라는 드라마를 봐서 그런지 식민지였던 한국과 지배를 했던 일본의 지금의 모습은 어떤지도 궁금했습니다. 한국이 불과 몇십 년 만에 일본을 제치고 아시아에서 1인 GDP 1위 라니. 너무 놀라웠거든요.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일이 발생했어요. 우선 일본에 도착했답니다. 일본에서 저를 안내해주는 남자가 제 마음속에 들어와 버렸거든요. 그는 대학원생이었는데 틈틈이 아르바이트로 가이드를 하고 있었어요. 친절했고 저를 편하게 해주는 매력이 있었죠. 그는 영국 남자들과 달리 키는 좀 작았지만 미소년 같은 매력이 있어서 제가 보호해주고 싶었어요. 약간 수줍어하는 듯한 모습도 매력이 있었고 속을 잘 알 수 없는 모습이 저를 더 끌리게 했어요. 친구들은 저보고 나쁜 남자 콤플렉스 있느냐고 늘 말해요.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하지만 제 취향인 걸 어쩌겠어요. 우리는 업무상 만난 사이라 업무용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먼저 고백을 했답니다. 우리 이제는 개인 전화번호를 공유하자고요. 그런데 그날 조금 놀랐답니다. 조지야, 우리는 굳이 전화번호를 알지 않아도 연락할 수 있어. SNS로 주고받으면 되는걸? 그리고 나는 일을 할 때 전화를 받을 수 없는 거 알고 있지? 라인이나 인스타에 메시지 보내면 내가 확인하고 답하고 그러는 걸로 하자. 갑자기 전화 오면 너무 신경이 쓰일 것 같아. 내가 너를 좋아하지 않는 건 아니야. 이해해줄 수 있지? 라고 말을 했어요. 사실 조금 서운하긴 했는데 사랑에 콩깍지가 씌어서 알았다고 했죠. 대신 내 메시지 확인 자주 해달라고 하고요. 저는 매일매일 켄을 만나고 싶었지만 켄은 약속된 시간에만 만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끼리는 자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주위의 그를 만나는 시간은 제게 행복이었답니다. 그와 데이트하는 어느 날이었어요. 유명한 돈까스를 먹으러 갔는데 우리가 들어간 지 10분이 지나도 종업원이 주문을 받으러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고 싶어서 제가 손을 번쩍 들고 저기요. 실례합니다. 주문 받아주세요 라고 소리를 쳤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고 싶어서 제가 손을 번쩍 들고 저기요. 실례합니다. 주문 받아주세요 라고 소리를 쳤어요. 너무 바빠 보여서 우리를 못 본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알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켄은 그 이후로 말수가 너무 없었습니다. 배도 너무 고팠고요. 내가 뭘 잘못했나? 하면서도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이후 켄의 연락이 점점 뜸해졌고 저는 뭔가 잘못되어 가는 걸 느끼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켄은 우리 집 앞에 오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제가 그만 늦게 확인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집 앞 편의점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저는 기쁜 나머지 헐레벌떡 가게 돼서 파자마 차림에 점퍼만 걸치고 나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연락 안 되던 남자친구가 집 앞에 왔다면 안 그러실 건가요? 근데 켄의 얼굴은 정말 잿빛이었죠. 그날 이후 켄은 제 연락도 안 받고 다시는 볼 수 없었답니다. 저는 일하러 온 것도 잊은 채 전전긍긍 휴대전화기만 바라보았어요. 답답한 나머지 일본 남자에 대해 검색을 하기 시작했고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남자친구 SNS에는 나는 무례한 여자는 경멸한다고 쓰여 있는 거예요. 혹시 저한테 하는 말일까요?
설마 아니겠지 하며 손이 벌벌 떨렸답니다. 그래서 다른 게시글들을 보며 친구들끼리 댓글을 쓴 걸 봤는데 저를 저격 화면을 깎는 듯한 글들로 가득했어요. 예를 들면 식당에서 큰 소리로 저기요. 부르는 여자 어떤가요? 라는 글에는 경멸한다는 댓글들이 가득했죠. 저는 그래서 일본인에 대해서 내가 너무 모르고 있었나 싶었어요. 저는 일본인들은 늘 겸손하고 친절한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본 일본인에 대해서 검색하게 되었어요. 일본인들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서 연인끼리도 전화통화를 많이 하지 않는 편이고 집 앞에 나갈 때도 격식 있게 차려입고 나가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게다가 식당에 가더라도 큰 소리로 점원을 부르면 실례라고 생각한다고요. 문화 차이라고 하지만 저는 너무 답답했어요. 이렇게 앞과 뒤가 다른 게 더 나쁜 거 아닌가요? 적어도 저에게 이런 마음들이 있었다면 이야기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외국인이잖아요. 이렇게 말도 없이 연락 두절인 게 더 무례한 행동인 것 같은데 말이죠. 속 시원히 말하면 어디가 덧나나요? 그렇게 마지막까지 웃으면서 별일 없다는 듯 해놓고 뒤로는 아무런 연락도 없고 자존심이 바닥으로 떨어지려 했어요. 며칠을 집에서 끙끙 앓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눈을 떴는데 그딴 남자 때문에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짐을 싸서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 누워있을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일해야죠. 바쁘면 다 잊혀질 테니까요. 그래서 현금도 찾고 계좌 정리를 하러 은행에 가게 되었어요. 하루라도 빨리 일본을 벗어나고 싶은데 업무 처리가 너무 더뎠어요. 해야 했어요. LOLOEMM 220 슬라브의 TY OCINI즈. 은행에 손님이 많은 것도 아니었는데 이런 단순 업무를 하는데 무려 3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중간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요? 물어보니 웃으면서 손님 확인이 지연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시겠습니까? 하면서 너무 공손히 이야기해서 더는 말은 할 수 없었답니다. 일본의 자연도 아름답고 일본의 아기자기한 소품들도 무척 좋아하는 저이지만 이렇게 늦은 행정 업무는 별로였어요. 드디어 저는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AREA 한국은 어떤 나라일까 기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동양 남자는 절대 조심해야겠다고 다짐을 하고 떠났습니다. 동양인들은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이니까요. 이젠 일만 하자. 다짐을 했죠. 일본에서 한국은 2시간 정도 거리였습니다. 금세 한국에 도착했고 한국과 일본은 같은 아시아의 스톤지만 분위기가 또 달랐어요. 제가 새로운 시작을 결심해서 그런지 한국은 왠지 활기차 보였습니다. 인천공항도 매우 훌륭했고요. 저는 자연을 주로 사진 찍는데 인천공항은 안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선 매우 빠른 출입국 절차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출입국 심사를 위해 오래 기다리는 것에 익숙해서인지 한국이 오히려 어색했습니다. 일본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 인천공항을 나오는데 34시간밖에 안 걸린 것 같았어요. 이건 우리 영국에서 다른 지역에 사시는 할머니 댁에 가는 것보다도 가까운 것 같았으니까요. 급하게 오느라고 환전이나 유심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채여 인천공항에는 다 있었습니다. 게다가 영어를 다 잘해서 소통하는데도 불편이 전혀 없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인천공항에 휴대전화기 충전하는 곳이 곳곳에 있을 뿐더러 와이파이도 무료로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공항에서 충전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 검색을 했답니다. 계획 없이 급하게 온 티가 나죠? 그래서 무작정 평점이 좋은 숙소를 앱으로 예약을 하고 지하철을 타러 갔습니다. 지하철도 쾌적 그 자체였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다면 지하철을 타도 이상한 냄새가 안 난다는 거예요. 영국에는 노숙자들도 많고 쓰레기가 많아서 냄새가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리고 같은 아시아인 일본에서도 특유의 냄새가 났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냄새가 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향수를 뿌리고 다니는지 향기가 났어요. 의아해하며 숙소에 도착했고 친절한 안내를 받으며 숙소에 올라갔습니다. 급하게 예약한 숙소인데도 침구도 깨끗하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숙소 주인이 친절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숙소에는 저처럼 외국인들 관광객들이 있었고 자연스럽게 커피를 마시는 시간에 대화할 수 있었어요. 왠지 외롭지 않은 느낌이 들었고 가기 좋은 곳이 공유돼서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의 기억은 흐릿해져 갔습니다. 일도 집중해서 열심히 할 수 있었고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게스트하우스 숙소는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금요일 저녁마다 치킨과 맥주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물론 참여는 자율이었고 즐겁고 자유로운 분위기였습니다. 어느 날은 기타 연주를 하는 남성이 있었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 동양 외국인을 보니 그날따라 일본에서 만났던 첸이 생각났고 갑자기 저는 쓰러졌습니다. 위경련이 갑자기 났고 식은땀이 나다 못해 눈앞이 아득해졌고 저는 그대로 쓰러진 거죠. 눈을 떠보니 그 동양인 남자가 옆에 있었고 괜찮으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괜찮다고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도 놀랐는지 땀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다음날 게스트하우스 숙소 주인에게 감사 인사를 했고 그에 대해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처럼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건 실례일 것 같아서 그에게 괜찮은 시간을 알려주면 고맙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게스트하우스 숙소의 주인 친구였고 중국인이나 일본인이 아닌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뒤 그를 만났고 갑자기 저를 어디론가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저는 영문도 모른 채 따라갔고 그곳은 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왜? 여기를? 물어봤더니 위가 아픈 걸 그냥 두면 낳고 한다며 병원을 꼭 가야 한다고 했으 LICH. 저희 영국은 병원에 가려면 예약을 하고 오래 기다려야 했는데 이렇게 다음날 바로 올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게다가 병원에 가서도 별로 오래 걸리지 않았답니다. 백신. 그리고 병원비가 약간 걱정되긴 했어요. 제가 집을 나온 지 오래돼서 돈이 그렇게 넉넉한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이서 대금 길도 한 달씩 지연이 되었답니다. 정석은 진료실에 들어가서 제 상황을 대신 설명해 주었고 의사 선생님은 친절하게 진료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을 타서 나오게 되었고 앞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것, 그리고 불규칙한 식사는 하지 않을 것, 이라는 주의를 듣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은 12,000원 정도로 우리 영국에서의 진료비의 10분의 1쯤 되는 금액이었어요. 무엇보다 바로 진료를 볼 수 있다니 너무 신기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의료 시스템이 너무 훌륭하네요. 정석에게 고마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맛있는 식사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차돌박이라는 걸 먹었는데 이게 정말 별미더라고요. 영국에서 먹는 스테이크와는 전혀 반대로 얇은 것이 금세 익혀져서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차돌박이와 같이 새송이버섯을 구웠는데 맛있었고 특히 구워 먹는 치즈도 환상의 궁합이었답니다. 감사하는 자리도 잊은 채 밥을 너무 열심히 먹는 제게 그는 열심히 고기를 구워주었어요. 아니 이렇게 자상한 남자가 있을까요? 그리고 한국 식당은 세상에나 반찬이 무한리필이더라고요. 정석은 반찬이 비워지면 어느샌가 바로 가서 그릇을 다시 담아주었답니다. 특히 콩나물 무침은 고기와 먹으면 궁합이 너무 딱 맞았습니다. 채소 반찬이 이렇게 맛있어도 되는 건가요? 게다가 물도 무료이고요. TAST. 가격을 보니 일본에서 와규를 먹었을 때 가격의 반도 안 되더라고요. 한국은 정말 좋네요. 그런데 한참 먹다 보니 대접을 하려고 만났는데 제가 대접을 받고 있었어요. 차돌박이는 제가 먹어본 한식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태. 흰쌀밥에 차돌박이 한 점을 올려서 먹으면 더 맛있다고 정석이 알려줘서 밥도 한 그릇 다 먹었답니다. 그리고 제가 대접하기로 했는데 정석은 본인이 사주고 싶다며 한국이니까 본인이 사겠다고 막 우겼어요. 그래서 결국 정석이 제게 식사를 사주게 되었고 다음에 차를 한 잔 사기로 했답니다. 일본에서 첸과 데이트할 때는 정확하게 더치페이로 각각의 식사 가격이나 차값을 계산했는데 정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석이 자상하다고 생각하다가도 일본에서의 첸이 생각나면서 또 뒤로는 무슨 생각을 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선을 두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편한 친구처럼 우리는 식사를 했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정석은 제게 휴대전화기 번호를 어렵게 물어봤어. 일본인은 전화번호를 연인에게도 안 물어본다는데? 의외네? 하며 기꺼이 알려주었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분명 정석이 저를 데려다 주었거든요. 그런데 10분쯤 지나서 잘 들어갔느냐고 전화가 왔어요. 한국인은 다른 걸까? 처음이라 그러는 걸까? 혼란스러웠지만 나쁘진 않았습니다. 다음 날엔 정석에게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그럼 그렇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지. 제가 정신을 덜 차렸나 봐요. 정신 차리고 오늘은 한국의 뷰티 문화를 촬영하러 나가기로 했어요. 우선 명동거리를 가게 되었죠. 명동은 금액은 저렴하고 질 좋은 화장품이 많은 곳으로 외국인들에게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제 화장품도 사고 촬영도 할 겸 나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가장 좋은 점은 개방 화장실이 있다는 점이에요. 영국에서는 공공 화장실이 길거리 중간마다 있는 경우가 없거든요. 유료인 곳은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개방 화장실이 앱으로도 확인이 가능하고 지나가다가도 충분히 볼 수 있었어요. 저는 저번 위경련이 난 이후로 화장실도 자주 가게 돼서 외출할 때 신경을 많이 쓰게 되었죠. 한참 쇼핑을 하고 있었는데 약 먹는 걸 깜빡해서 그런지 갑자기 또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때마침 정석에게 전화가 왔고 제가 배가 아프다고 했더니 거기가 어디냐고 묻더니 조금 있으니 119 구급차가 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 아픈 와중에 구급차 금액이 감당이 안 되는데 하며 걱정이 먼저 되었습니다. 저는 또 정신을 잃었고 눈을 떠보니 어느 대학병원이었어요. 그리고 정석이 옆에 와 있었습니다. 대학병원과 구급차 금액을 어떻게 감당할지 눈앞이 캄캄했어요. 모든 게 엉망인 것 같았어요. 영국으로 돌아가거나 부모님께 전화해야 할 지경이 된 거죠.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정석은 당황하며 많이 아프냐며 의사 선생님을 불러주겠다고 했죠. 그래서 괜찮다고 이야기라고 여기는 어떻게 왔느냐고 아주 고맙다고 다시 인사를 했습니다. 한국인은 원래 이렇게 친절한 거냐며 제가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인이 친절한 편이긴 하지만 아무에게 다 친절한 건 아니라고 멋쩍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수액을 다 맞고 나오는데 정석이 계산을 다 했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신세를 질 수 없으니 얼만지 금액과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석이 얼마 나오지 않았으니 부담 갖지 말고 다음에 식사하자고 하더군요. 한국인은 다 부자거나 셈법이 어두운 바보인가 생각했습니다. 224.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석은 제게 사실은 특별한 마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동양인 남자는 절대로 싫다고 밀어냈고 그런 저에게 늘 자상했던 정석은 한결같이 저를 대해줬답니다. 11.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결국 정석과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답니다. 정석은 키도 크고 엄청나게 듬직한 남자입니다. 외국인 채취도 나지 않고 향기가 나는 그런 남자랍니다. 그리고 자상하기도 하고요. 제가 결혼하기 전 한국에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서류 처리를 하는데도 정말 신속 정확하게 도와줬답니다. 한국은 공항에서도 느꼈지만 일 처리가 정말 빨라요. 가끔은 벌써? 말도 안 돼. 믿을 수 없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빠르고 정확하답니다. 은행에서 가장 많이 느끼는데요. 창구 직원은 저와 이야기하면서 타자도 치고 돈도 세고 엄청나게 빠른 일 처리를 했어요. 조금도 쉬지도 않고요. 3. 그리고 가장 한국 생활 중에 좋은 점은 맛있는 음식들이에요. 저는 조금만 신경이 쓰면 위가 아프고 하는데 흰밥에 반찬들을 규칙적으로 먹었더니 병도 다 나았답니다. 영국에 있는 친구들과 가족들이 한국에 올 때면 저는 자랑스럽게 자랑을 하죠. 식구들도 다 좋아하며 만족해한답니다. 저의 결혼한 사연 재미있으셨나요? 제 남편이라서가 아니라 한국 남자 정말 좋아요. 예쁜 아기가 태어나는데. 남편 정석은 배에다가 매일 사랑스러운 이야기를 해준답니다. 한국 남자가 듬직하고 좋습니다. 결정 잘했네요.